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지식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의 한 고찰이었습니다. 사찰의 단청을 보수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목소리처럼 조선 후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남긴 이 기록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예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증언이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로드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진주하며 우리 민족의 허리에 38선이라는 비극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수많은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굶주림과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남한산성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양지바른 언덕에도 어김없이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병든 이를 어루만지며 무지한 이들에게 알매 등불을 밝혀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송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개성에 이름난 약재상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상을 드나들며 의술의 기초를 익혔고 결혼 후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남편을 따라 머나먼 만주 땅으로 건너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제의 탄압으로 옥중에서 순국했고 어린 아들마저 타지에서 전염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약초를 캐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홀로 남한산성 판자촌에 정착한 송씨 부인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비서쪽을 찌고 언제나 무명으로 된 소복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아픈 이의 맥을 짚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1945년의 어느 가을날 판자촌에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 모여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쌓고 있구려. 이 갈라진 땅의 슬픔은 우리 아들딸 세대를 넘어 그 후대까지도 이어질 것이오. 허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오. 광복의 빛이 80번 이 땅을 비출 때쯤 이 땅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광복 80주년, 바로 2025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보시오. 저 북녘 땅을 든든히 버텨주던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리며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오. 그 산의 위세에 기대어 으르렁대던 북녘의 호랑이는 먹이를 잃고 굶주려 포효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압록의 강물이 봄눈 녹듯 풀리고 금이 가 두 조각난 우리의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만주 벌판에 흩어져 살던 우리 결의에 잊혀진 씨앗들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외치며 조상의 땅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이오. 낡은 지도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을 달리던 더 넓은 땅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은 동방의 저울대가 되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쪽의 용과는 깊은 신의를 나누는 동무가 되고 동쪽의 섬나라와는 오랜 원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벗이 되어 함께 그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만든 물건과 생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돈의 기적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광복 후 80해가 지나면 이 땅에는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허기지고 병들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서로를 짓밟고 돈소리가 자장가 소리보다 커지는 세상이 될 것이오. 허나 바로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이웃과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 땅의 백성들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농부와 같은 지도자를 스스로 찾아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의 광복절은 땅의 독립을 넘어 마음의 독립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송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린다는 예언은 오늘날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의 연쇄 부도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주 지역의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본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역사적 고향인 한국으로의 이주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팝과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이라는 예언처럼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영감과 위로를 주는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징조 역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워라밸 등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내면의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발견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예언서들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통일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인 중국의 내부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사람과 문화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는 동방의 저울대 역할을 하는 핵심 중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 3국 관계에서 한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무한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대전환이 일어나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송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의 등불이 길 잃은 배들을 이끄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히 비추게 될 날이 머지않았소. 이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언은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의 패턴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씨 부인과 같은 예언가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지금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예언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시작될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송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시오. 이 모든 시련은 다가올 큰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니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분단 80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대립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인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지식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의 한 고찰이었습니다. 사찰의 단청을 보수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목소리처럼 조선 후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남긴 이 기록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예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증언이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로드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진주하며 우리 민족의 허리에 38선이라는 비극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수많은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굶주림과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남한 산성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양지바른 언덕에도 어김없이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병든 이를 어루만지며 무지한 이들에게 알매 등불을 밝혀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송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개성에 이름난 약재상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상을 드나들며 의술의 기초를 익혔고 결혼 후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남편을 따라 머나먼 만주 땅으로 건너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제의 탄압으로 옥중에서 순국했고 어린 아들마저 타지에서 전염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약초를 캐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홀로 남한산성 판자촌에 정착한 송씨 부인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비서 쪽을 찌고 언제나 무명으로 된 소복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아픈 이의 맥을 짚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1945년의 어느 가을날 판자촌의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 모여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쌓고 있구려. 이 갈라진 땅의 슬픔은 우리 아들딸 세대를 넘어 그 후대까지도 이어질 것이오. 허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오. 광복의 빛이 80번 이 땅을 비출 때쯤 이 땅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광복 80주년, 바로 2025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보시오. 저 북녘 땅을 든든히 버텨주던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리며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오. 그 산의 위세에 기대어 으르렁대던 북녘의 호랑이는 먹이를 잃고 굶주려 포효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압록의 강물이 봄눈 녹듯 풀리고 금이 가 두 조각난 우리의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만주 벌판에 흩어져 살던 우리 결의에 잊혀진 씨앗들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외치며 조상의 땅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이오. 낡은 지도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을 달리던 더 넓은 땅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은 동방의 저울대가 되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쪽의 용과는 깊은 신의를 나누는 동무가 되고 동쪽의 섬나라와는 오랜 원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벗이 되어 함께 그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만든 물건과 생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돈의 기적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광복 후 80해가 지나면 이 땅에는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허기지고 병들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서로를 짓밟고 돈소리가 자장가 소리보다 커지는 세상이 될 것이오. 허나 바로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이웃과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 땅의 백성들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농부와 같은 지도자를 스스로 찾아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의 광복절은 땅의 독립을 넘어 마음의 독립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송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린다는 예언은 오늘날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의 연쇄 부도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주 지역의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본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역사적 고향인 한국으로의 이주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팝과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이라는 예언처럼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영감과 위로를 주는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징조 역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워라밸 등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내면의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발견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예언서들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통일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인 중국의 내부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사람과 문화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는 동방의 저울대 역할을 하는 핵심 중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 3국 관계에서 한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무한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대전환이 일어나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송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의 등불이 길 잃은 배들을 이끄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히 비추게 될 날이 머지않았소. 이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언은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의 패턴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씨 부인과 같은 예언가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지금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예언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시작될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송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시오. 이 모든 시련은 다가올 큰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니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분단 80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대립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인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지식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의 한 고찰이었습니다. 사찰의 단청을 보수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목소리처럼 조선 후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남긴 이 기록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예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증언이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로드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진주하며 우리 민족의 허리에 38선이라는 비극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수많은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굶주림과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남한 산성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양지바른 언덕에도 어김없이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병든 이를 어루만지며 무지한 이들에게 알매 등불을 밝혀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송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개성에 이름난 약재상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상을 드나들며 의술의 기초를 익혔고 결혼 후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남편을 따라 머나먼 만주 땅으로 건너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제의 탄압으로 옥중에서 순국했고 어린 아들마저 타지에서 전염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약초를 캐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홀로 남한산성 판자촌에 정착한 송씨 부인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비서 쪽을 찌고 언제나 무명으로 된 소복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아픈 이의 맥을 짚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1945년의 어느 가을날 판자촌의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 모여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쌓고 있구려. 이 갈라진 땅의 슬픔은 우리 아들딸 세대를 넘어 그 후대까지도 이어질 것이오.
허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오. 광복의 빛이 80번 이 땅을 비출 때쯤 이 땅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광복 80주년, 바로 2025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보시오. 저 북녘 땅을 든든히 버텨주던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리며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오. 그 산의 위세에 기대어 으르렁대던 북녘의 호랑이는 먹이를 잃고 굶주려 포효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압록의 강물이 봄눈 녹듯 풀리고 금이 가 두 조각난 우리의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만주 벌판에 흩어져 살던 우리 결의에 잊혀진 씨앗들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외치며 조상의 땅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이오. 낡은 지도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을 달리던 더 넓은 땅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은 동방의 저울대가 되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쪽의 용과는 깊은 신의를 나누는 동무가 되고 동쪽의 섬나라와는 오랜 원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벗이 되어 함께 그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만든 물건과 생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돈의 기적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광복 후 80해가 지나면 이 땅에는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허기지고 병들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서로를 짓밟고 돈소리가 자장가 소리보다 커지는 세상이 될 것이오. 허나 바로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의 이웃과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 땅의 백성들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농부와 같은 지도자를 스스로 찾아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의 광복절은 땅의 독립을 넘어 마음의 독립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송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린다는 예언은 오늘날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의 연쇄 부도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주 지역의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본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역사적 고향인 한국으로의 이주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팝과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이라는 예언처럼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영감과 위로를 주는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징조 역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워라밸 등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내면의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발견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예언서들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통일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인 중국의 내부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사람과 문화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는 동방의 저울대 역할을 하는 핵심 중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 3국 관계에서 한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무한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대전환이 일어나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송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의 등불이 길 잃은 배들을 이끄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히 비추게 될 날이 머지않았소. 이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언은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의 패턴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씨 부인과 같은 예언가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지금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예언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시작될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송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시오. 이 모든 시련은 다가올 큰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니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분단 80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대립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인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지식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의 한 고찰이었습니다.
사찰의 단청을 보수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목소리처럼 조선 후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남긴 이 기록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한결같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예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남긴 역사의 증언이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로드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참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진주하며 우리 민족의 허리에 38선이라는 비극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수많은 동포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굶주림과 낯선 현실이었습니다. 남한 산성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양지바른 언덕에도 어김없이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고 병든 이를 어루만지며 무지한 이들에게 알매 등불을 밝혀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송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개성에 이름난 약재상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약재상을 드나들며 의술의 기초를 익혔고 결혼 후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남편을 따라 머나먼 만주 땅으로 건너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일제의 탄압으로 옥중에서 순국했고 어린 아들마저 타지에서 전염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황량한 만주 벌판에서 약초를 캐 사람들을 치료하고 온갖 인간 군상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홀로 남한산성 판자촌에 정착한 송씨 부인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일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비서쪽을 찌고 언제나 무명으로 된 소복 차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아픈 이의 맥을 짚는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1945년의 어느 가을날 판자촌의 흙먼지 날리는 공터에 모여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송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쌓고 있구려. 이 갈라진 땅의 슬픔은 우리 아들딸 세대를 넘어 그 후대까지도 이어질 것이오. 허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오. 광복의 빛이 80번 이 땅을 비출 때쯤 이 땅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광복 80주년, 바로 2025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보시오. 저 북녘 땅을 든든히 버텨주던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리며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오. 그 산의 위세에 기대어 으르렁대던 북녘의 호랑이는 먹이를 잃고 굶주려 포효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압록의 강물이 봄눈 녹듯 풀리고 금이 가 두 조각난 우리의 그릇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만주 벌판에 흩어져 살던 우리 결의에 잊혀진 씨앗들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외치며 조상의 땅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이오. 낡은 지도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말을 달리던 더 넓은 땅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강대국들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은 동방의 저울대가 되어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쪽의 용과는 깊은 신의를 나누는 동무가 되고 동쪽의 섬나라와는 오랜 원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벗이 되어 함께 그늘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만든 물건과 생각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돈의 기적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광복 후 80해가 지나면 이 땅에는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허기지고 병들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서로를 짓밟고 돈소리가 자장가 소리보다 커지는 세상이 될 것이오. 허나 바로 그때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이웃과 손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오. 이 땅의 백성들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농부와 같은 지도자를 스스로 찾아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의 광복절은 땅의 독립을 넘어 마음의 독립을 이루는 진정한 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놀랍게도 송씨 부인의 예언은 마치 오늘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한 산맥이 스스로 흔들린다는 예언은 오늘날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의 연쇄 부도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주 지역의 일부 동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본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역사적 고향인 한국으로의 이주나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팝과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돈의 기적을 넘어 영혼의 기적으로 칭송받을 것이라는 예언처럼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영감과 위로를 주는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돈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다는 징조 역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워라밸 등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내면의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발견된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시점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입니다. 예언서들에 따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통일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인 중국의 내부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완화되고 실질적인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정치적 통일에 앞서 사람과 문화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균형을 잡는 동방의 저울대 역할을 하는 핵심 중견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복잡하게 얽힌 한중일 3국 관계에서 한국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무한 경쟁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적 대전환이 일어나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송씨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의 등불이 길 잃은 배들을 이끄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어두운 바다를 환히 비추게 될 날이 머지않았소. 이는 한국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언은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것일 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의 패턴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씨 부인과 같은 예언가들은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지금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예언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시작될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송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고통에 주저앉지 마시오. 이 모든 시련은 다가올 큰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니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분단 80년,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대립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인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거대한 물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미래의 단서를 찾아 떠나는 시간, 지식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우리에게 도착한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인근의 한 고찰이었습니다. 사찰의 단청을 보수하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하의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역사의 목소리처럼
조선 후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수많은 예언서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남긴 이 기록들이 마치 하나의 교향곡처럼